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번에 했던 내용들 이어서 조금만 더 하고 나서 극한에 대한 성질 같이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 지난 시간 했던 거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자, 이렇게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게 되면 자, 그렇게 됐을 때는 극한값이 존재했었고 자, 반대로 극한값이 존재하면 좌극한과 우극한은 자, 존재했다라는 거 그리고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맞나요? 자, 근데 이 내용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절대값에 대해서 좀 알면 좋아요. 자, 우리 예제랑 문제를 풀어볼 텐데 자, 그때 이 내용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은 여러분들 그 19쪽 맞나요? 19쪽에 좀 빈 공간에다가 좀 정리 좀 해보세요. 자, 뭘 볼 거냐면 먼저 절대값 x라는 거를 볼 거예요. 자, 절대값 x라는 것은 사실상은 뭘 나타내는 거냐면 자, 우리가 절대값은 보통 양수값을 취해주는 것으로 많이 알고 있죠. 근데 사실상 본격적인 것의 용어는 이 절대값 자체에 대한 용어는 수직선으로 나타냈을 때 원점과 x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요. 거리. 자, 거리를 나타내주기 때문에 당연히 양의 값만 갖게 되겠죠. 0 또는 양의 값. 그쵸?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해주면 좋고요. 자, 결론만 얘기했을 때 뭐냐면 자, 양수만 고려해 주겠다는 거예요. 자, 거기에다가 플러스 0도 같이 생각을 해줄게요. 자, 양수 아니면 0 두 개만 생각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0 이상의 숫자들만 반드시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럼 간단한 예제 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절대값 5라고 주어져 있을 때 이 값은 뭐가 나오죠? 자, 당연히 5가 나오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자, 절대값 마이너스 5 이렇게 적혀 있으면 뭐가 나오죠, 값이? 자, 이것도 당연히 5가 나오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뭘 생각해 볼 거냐면 자, 제가 이 마이너스 5라는 것을 그대로 유지시켜 놓은 상태에서 이 절대값이 나오는 것을 변화를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뭘 할 거냐면 이 마이너스 5를 일단 그대로 써볼게요. 자, 얘를 그대로 유지시킬 거예요. 자, 이렇게 쓴 다음에 여기에다가 뭘 붙여주면 이 5라는 숫자가 나오죠? 그쵸,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게 되면 자, 이 값이 두 개가 같게 되겠죠. 맞나요? 자, 이건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것을 좀 일반화 시켜 보도록 할 거예요. 자, 보세요. 자, 두 개를 이제 일반화를 시켜보면 어떤 걸 알 수가 있냐면 자, 만약에 a 값이 양수였어요. 자, 만약에 이거를 조금만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자, 절대값 a를 보도록 할 건데 자, 이것은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눌 거예요. 자, 만약에 a 값이 양수가 되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그 값 자체가 나오죠. 이렇게 양수인 경우. 그래서 이때는 그냥 a라고만 써주시면 돼요. 근데 0은 여기에도 포함이 돼요. 어차피 0은 상관없이 다 0이 나오니까 여기에 등호도 같이 넣어주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되나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이 부분이에요. 자, a가 음수가 나왔어요. 자, a가 음수가 나왔을 때, 즉 이런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음수가 나왔으면 여기 똑같이 음수를 써주고 나서 자, 여기 이 수를 그대로 쓴 다음에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거예요. 즉 음의 부호를 하나를 더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a를 똑같이 그대로 써줄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앞에다가 음의 부호를 붙여주면 값이 같게 되겠죠. 자, 근데 사실 이건 당연한 내용이에요. 왜냐면 자, 음수가 있을 때 음수를 양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음의 부호를 하나 붙여준다 라는 거니까. 됐나요? 자, 여기까지 필요한 내용도 한번 정리해보고 바로 3번 내용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3번 내용을 보면 그러면 이것을 조금 더 일반화를 시켜서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볼 거냐면 자, 여기서는 이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나뉘게 돼요. 맞나요? 자, 여기서도 지금 이 절대값 안에 있는 숫자가 0 이상인지 0 미만인지에 따라서 나뉘었잖아요. 여기서도 똑같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여기서는 어떻게 볼 거냐면 자, x-a가 0 이상인 경우 그리고 x-a가 0 미만인 경우 자,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아직 쓰지 마세요. 자, 이렇게 쓰면 되는데 자, 여기 마이너스 a를 이항시켜주면 되죠. 자, 그래서 이 식을 바꿔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 사실상은 자, x값이 a 이상인 경우랑 x값이 a 미만인 경우로 나눠서 생각해주면 돼요. 됐나요? 자, 그러면 x가 a 이상인 경우 즉 절대값 안에 있는 게 양수인 경우는 그대로 유지시켜주면 되죠. 이렇게. 그쵸? 자, 근데 이렇게 음수가 나왔어요. 즉 다시 이 절대값 안에 있는 숫자가 음수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거에 부호를 바꿔주라 했죠. 그래서 부호를 바꿔주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a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필요한 내용들 정리해 본 다음에 자, 간단한 예제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다 정리했으면 우리 예제 2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함수에 이렇게 절대값이 주어져 있을 때에는 반드시 이 절대값 안에 있는 것을 나눠줘야 돼요. 자, 그래서 만약에 x를 이렇게 놨어요. 자, 이것을 두 가지로 나눌 건데요. 자, x값이 0보다 큰 경우랑 x값이 0보다 작은 경우로 나눌게요. 자, 왜 그러냐면 여기는 절대로 0이 되면 안 되죠.
즉 함수의 정의역 자체가 0을 고려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0을 넣어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x값이 0보다 큰 경우랑 작은 경우로 나누게 되면 여기는 그냥 x라고 써주면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x를 써주면 되겠죠. 그쵸? 자, 이것을 이용해서 fx를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fx를 다시 쓸 건데, 자, 그럼 여기 있는 게 x값이 양수이게 되면 x가 돼서 1이 나오죠. 맞나요? 자, 그래서 여기는 1이 나오게 될 거고요. 자, 만약에 x값이 음수예요, 여기가. 자, 그러면 여기에 절대값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써주죠. 그쵸? 그럼 마이너스 x가 되니까 마이너스 1이 나와요. 그래서 x값이 0보다 큰 경우랑 x값이 0보다 작은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를 좀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제 좌극한과 우극한을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자, 우리 여기서는 자, 그냥 그래프만 이용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좌표 평면이 이렇게 나타낼 건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그리기 위해서 뭐 할 거냐면, 자, x값이 0보다 큰 경우는 1, 그래서 x값이 0보다 큰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1이 나오게 될 거예요. 맞나요? 그리고 x값이 0보다 작은 부분에서는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돼요. 됐나요? 자, 이제 좌극한과 우극한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합시다. 자, 좌극한을 먼저 계산해 보게 되면, 자, 0-라고 쓸게요. 자, 이렇게 좌극한을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오게 되죠. 그쵸? 자, 그러면 이 함수값을 계산해 주면 돼요. 자, 함수값이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죠? 그래서 이 값은 마이너스 1이 나와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우극한도 보도록 할게요. 자,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갈 때, 자, fx 값을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걸 보게 되면, 자, x 값이 이렇게 오른쪽에서부터 다가가죠. 그러면 그때 함수 값은 1에 한없이 가까워지게 되죠. 그래서 이 값은 1이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 두 개의 값이 다르기 때문에, 자, 두 개가 다르죠? 따라서 극한 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됐나요? 자, 이런 식으로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필요한 내용들 정리해보고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문제 5번도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건 조금만 빠르게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먼저 가장 고려해야 될 거는 분모값은 절대로 0이 되면 되지 않는다. 0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 먼저 생각해 볼게요.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이것을 계산해 볼 건데, 자, 어떻게 볼 거냐면, 자, 이건 좀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겠죠. 자, x 플러스 1. 자, 이런 식으로 나누게 될 거예요. 그쵸? 자, 근데 x값이 0이 아니라는 가정하에서는 우리는 어떤 걸 계산해 줄 수 있냐면, 자, 이 두 개를 약분해 줄 수가 있었어요. 그쵸? 자, 그렇게 돼서 결국적으로 나오는 건 x 플러스 1이 된다 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 제일 중요한 거는 x는 절대로 0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정의역 안에서는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자, 실제로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x 플러스 1을 그릴 거예요. 자, 그럼 여기 값이 1이 되게끔 해서 그래프를 쭉 그려줄게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값이, 자, y는 fx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됐나요? 자, 이렇게 그렸는데, 자, 이제 뭘 구할 거냐면, 여기서 x값이 0으로 한없이 다가갈 거예요. 자, x값이, 여기 빈칸 안 뚫었네요? 자, 여기를 이렇게 뚫어줄게요. 자,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자, 그럼 x값이 0으로 이렇게 한없이 다가가도록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다가갈 건데, 자, 좌극한 값 어떻게 되죠? 자,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 이렇게 쓸게요. 자, 그때 fx 값을 볼 건데, 그때 값은 이렇게 1로 한없이 가까워지겠죠. 맞네요? 자, 그 다음에 우극한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즉 우극한 값을 계산하게 되면, 자, 그때 계산하게 되면 함수 값은 이런 식으로 1에 한없이 가까워지죠, 둘 다. 그래서 우극한도 마찬가지로 1에 한없이 가까워져요. 자, 그래서 이 값도 마찬가지로 1이 나와요. 자, 그러면 두 개가 같기 때문에 극한값은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극한값은 존재하고 그 값은 바로 1이 돼요. 알겠죠? 자, 존재하게 되고 리미트 x가 1로 갔을 때 fx 값은 미안해요. 여기 0이죠. 0으로 갔을 때 이 값은 1이래요. 알겠죠?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선생님이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자, 이 그래프, 이 왼쪽과 오른쪽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자, 두 개가 완벽하게 이제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한 점만 이렇게 뚫려 있는 경우.
자, 이런 경우는 자,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했었었죠. 자, 이제 두 번째 내용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내용을 보면 이 부분은 아까 했던 거를 조금 심화시켜서 계산해 보면 돼요. 자, 아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자, 절대로 이 값은 0이 되면 안 됐었죠. 자, 일단 그걸 먼저 생각해 볼게요. 자, 분모는 0이 되면 안 되고 자, 그 상태에서 이걸 케이스를 나눠 볼 건데 자, x값이 양수냐 아니면 x값이 음수냐에 따라서 나뉘었었죠. 자, 그럼 이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두 가지로 나눠볼 건데 자, 만약에 x값이 양수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여기 분모는 어떻게 바뀌죠? 분모는 그대로 x를 써주죠. 자, 그 상태에서 x제곱 플러스 x라고 써주시면 돼요. 자, 이거 다 계산해보면 알겠지만 자, 계산해보게 되면 x 플러스 1이 나올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바로 x가 음수가 되는 경우였었죠. 자, x가 음수가 되면 여기 절대값이 있는 부분이 마이너스가 붙게 되겠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x분의 x제곱 플러스 x가 돼요. 맞네요? 자,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주게 되면 얻을 수 있는 값은 뭐냐면 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개. 그쵸?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이용해서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프를 그릴 건데 자,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거냐면 자, 케이스를 나눠서 그냥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놓고 나서 원점도 놓을게요. 자, x값이 0보다 큰 경우는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돼요. 자, 여기서부터 해서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x값이 0보다 작은 경우에서는 자,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이라는 절편을 지나게끔 해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주면 돼요. 그래서 이 값이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걸로부터 해서 이제 그래프를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을 구해 볼게요. 자, 리미트 자, x가 자, 0 마이너스로 갔을 때 fx 자, 좌극한 값을 구해보면 자,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나와요. 그쵸? 자, 우극한 값도 같이 구해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자, 우극한도 계산해보면 자,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이동하게 되죠. 자, 그래서 값은 1이 나온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두 개 값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살펴볼 수가 있겠네요. 됐나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필요한 내용들 정리해보고 자, 우리 이번에는 극한의 성질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교과서 21쪽입니다. 자, 거기 보면 탐구학습이 하나 주어져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그거 직접 읽어보면서 해결해보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 해결해봤나요? 자, 그러면 이거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fx를 x제곱, gx를 2x 더하기 1 자, 이런 식으로 함수를 두 개를 놨어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이 두 가지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먼저 fx 값에다가 자, x가 1로 갔을 때 fx 계산해야겠죠. 자, 그러면 이거 계산하게 되면 자, 여기 있는 1을 그대로 대입하면 된다 했었죠. 그래서 1의 제곱이 돼서 그냥 1이라고 써주면 돼요. 맞나요? 자, gx 값도 계산해 보면 되겠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1을 대입해서 자, 이렇게 3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이 세 번째 것도 보도록 할게요. 자, fx와 gx를 더했어요. 자, 그럼 이거 실제로 두 개를 더하게 되면 자, 이렇게 놓고 보도록 할게요. 자, 실제로 더하게 되면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이 되겠죠. 맞나요? 자, 그럼 여기다가 실제로 다 1을 대입해 주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1이 돼서 4가 됩니다. 맞나요? 자,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자, 여기 있는 두 개의 값을 더해주게 됐을 때 이 값이 같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자, 리미트 자, fx 플러스 gx 자, 이렇게 계산하는 거 있죠. 자, 이 값이 현재까지는 뭐가 나왔냐면 자, 리미트 x가 1로 갔을 때 fx 더하기 리미트 x가 1로 갔을 때 gx 자, 이것과 현재까지 같다라는 걸 알았어요. 자, 우리는 좌변과 우변이 같다라는 것까지는 한번 추측을 해봤어요. 자, 근데 이게 모든 함수에 대해서 성립하는지와 자, 그리고 여기서 x의 값이 1이 아닌 다른 값에 대해서 수렴할 때 자, 그럴 때도 성립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 한번 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fx가 주어져 있고 gx가 주어져 있었어요. 그때 x가 a 한없이 다가갈 때 fx 값은 알파 자, 이렇게 두 개를 놨어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실상은 두 함수가 수렴한다라는 조건이 반드시 필요해요. 자, 수렴할 때에만 이게 성립한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수렴할 때 성질 4가지를 보도록 할게요. 교과서에는 5개로 나와 있을 거예요. 자, 먼저 자, 리미트 x가 a로 갔을 때 c, fx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때 이 c를 따로 빼줄 수가 있다란 얘기예요. 맞나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c를 바깥쪽으로 이렇게 빼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뿔마 되어 있어요. 자, 뿔마가 되어 있을 때는 이렇게 전개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눠서 계산해 줄 수 있다라는 거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이렇게 fx와 gx가 곱해져 있는 상태 또 마찬가지로 두 개를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계산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곱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gx분의 fx 주어져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나눠서 곱해 주시면 돼요. 그쵸? 자, 그래서 자, 리미트 gx분의 리미트 fx라고 써주셔도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는 여기 베타 값은 0이 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x가 a 한없이 다가가는 경우에 대해서만 써놨지만 사실상은 이게 자, 좌극한이나 우극한에 대해서도 성립을 하고요. 자, 그리고 x가 한없이 커지는 경우나 x가 한없이 작아지는 경우에 대해서도 성립합니다. 자, 대신에 중요한 건 뭐냐면 반드시 수렴할 때에만 성립하는 거예요. 즉 극한값을 가질 때에만 성립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여기 있는 내용들을 이용해서 선생님과 함께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교과서 22쪽에 있는 내용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니까 자, 리미트 x가 3으로 갔을 때 x제곱 마이너스 2x 자, 이 값을 구해야 돼요. 자, 근데 선생님이 이거 그냥 대입하면 된다 했었죠. 자,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왜 그렇게 됐었냐면 자, 먼저 이렇게 리미트가 주어져 있을 때 전개하는 것처럼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했었죠. 맞나요? 자, 그래서 이걸 계산하게 되면 자, 리미트 x가 3으로 갔을 때 자, x제곱 마이너스 자, 리미트 자, x가 3으로 갔을 때 2x 자, 이런 식으로 써줘도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럼 이 상태에서 한번 더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자, 여기 x제곱으로 되어 있죠. 자, x제곱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x 곱하기 x의 형태죠. 그래서 사실상은 이게 뭐가 되냐면 자, 리미트 x가 3으로 갔을 때 x 곱하기 리미트 x가 3으로 갔을 때 x 자, 이런 식으로 나눠서 써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앞에 있는 2를 빼서 마이너스 2의 리미트 x가 3으로 갔을 때 x 자,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거 실제로 계산하게 되면 이 값은 3이 나오죠. 자, 그래서 이거 다 계산하게 되면 알 수 있는 값은 뭐냐면 자, 3 곱하기 3 마이너스 2 곱하기 3이 될 거예요. 맞나요? 그래서 계산해주면 9 빼기 6이기 때문에 그냥 3이라고 계산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두 번째 내용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내용도 보게 되면 자, 먼저 이 리미트라는 것을 위아래로 이렇게 곱해줄 수 있다 했었죠. 자, 그래서 나오는 값은 뭐냐면 리미트 자, 2x 자, 여기 x는 1로 가겠죠? 자, 이렇게 쓰게 되고 자, 밑에는 어떻게 되죠? 자, 리미트 x가 1로 갔을 때 3x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여기서는 이렇게 전개하는 것처럼 이렇게 두 개를 곱해줄 수 있다 했었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상수는 밖으로 빼줄 수 있다고 했었고요. 그쵸? 자,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자, 2의 리미트 x가 1로 갔을 때 x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자, 분모는 리미트 x가 1로 갔을 때 3x 3도 밖으로 뺄게요. 그냥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뒤에는 자, 리미트 x가 1로 갔을 때 1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네요. 맞나요? 자, 그러면 이제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값 계산해 보게 되면 자, 이 값은 얼마죠? 자, 이 값은 1이죠. 자, 이걸 이용해서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다 계산하게 되면 자, 여기가 3 곱하기 1 플러스 1이 되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위에는 2 곱하기 1이 돼요. 자, 이 값은 원래 자기 자신 나오는 건 알고 있었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해 주게 되면 자, 4분의 2가 돼서 2분의 1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보고 바로 밑에 있는 문제 1번 같이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문제 1번 다 풀어봤나요? 자, 쉽게 풀렸었죠? 자, 어떻게 계산할까요? 여기 있는 2를 여기다 각각 대입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암산으로 해보게 되면 자, 2 더하기 3이니까 5 곱하기 자, 여기 2를 대입하면 4 빼기 2니까 2 그래서 계산은 10이 됩니다. 됐죠? 자, 이 밑에 것도 쉽게 계산할 수 있었죠? 자, 여기 있는 마이너스 2를 여기다 대입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4 더하기 2가 되니까 6이 되고 자, 여기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는 것도 알 수 있을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필요한 내용도 정리해보고 바로 다음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교과서 23쪽에 있는 극한값의 계산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유형은 어떤 유형이냐면 자, 0분의 0꼴로 나타낼 수 있는 경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렇게 함수 원래 두 개가 주어져 있을 거예요. 자, 근데 그때 분모와 분자 극한값을 계산했을 때 둘 다 그 극한값이 0이 되는 경우를 의미해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목표는 어떤 것이냐면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부분을 제거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찾아서 없애주기만 하면 거의 계산이 끝나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는지를 봐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부분은 뭐 할 거냐면 유리화를 해줄 수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 두 가지에 대한 거 예제를 통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1번을 보니까 이런 식으로 자, x가 1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x-1분의 자, 이렇게 2차 식이 주어져 있죠? 자, 그때 자, 여기 있는 부분이 지금 x에다 1을 대입하게 되면 0으로 바뀌죠? 자, 이 부분이 0으로 한없이 가까워지게 될 거예요. 그쵸? 자, 그렇게 되면 이 부분 때문에 우리는 극한값을 계산해 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자, 이 위에 것도 한번 같이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다가 또 1을 대입하면 1 빼기 6 더하기 5니까 여기서도 0이 되죠. 자, 이 부분도 x 대신에 1을 쭉 대입하게 되면 0이 돼요.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러면 0분의 0골이기 때문에 인수분해나 유리화를 통해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 잘 보면 자, x에다가 1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값이 0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인수 정리에 의해서 자,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거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인수 정리에 의해서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x-1을 인수로 갖는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죠? 자, 이 내용은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반드시 x-1을 인수로 갖기 때문에 자, 이거를 한번 인수분해할 때 좀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자, x랑 x를 놓고 여기 오른쪽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냐면 마이너스 1이 들어가요. 그쵸? 자, 그럼 아래쪽엔 당연히 마이너스 5가 들어가겠죠? 그쵸?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식을 바꿔보도록 할게요. 리미트 x가 1로 갔을 때 x-1을 써주시면 되고요. 자, 분자에 해당되는 부분은 x-1, x-5라고 써주시면 돼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사라지는 부분들이 보이죠? 자, 분모가 0이 되는 부분을 자,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부분을 제거해 주라 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제거를 해줬죠. 그쵸? 자, 그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뭐냐면 자, 여기다가 1을 대입해 주면 돼요. 그래서 1 빼기 5가 돼서 마이너스 4가 정답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내용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내용도 보면 먼저 x값에다가 여기 0이 있죠? 자, x가 0으로 한없이 가까워져요. 자, 그러면 이 분모 값은 0으로 한없이 가까워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제거해 주는 게 목표예요. 자, 그럼 그 상태에서 한번 분자도 보도록 할게요. 자, 분자도 보게 되면 자, 이렇게 0 더하기 1 하면 1이죠. 그쵸? 그래서 루트 1 빼기 1이니까 이 값도 0으로 한없이 가까워질 거예요. 맞나요? 자, 그럼 이것 때문에 이 두 개는 0분의 0꼴이죠. 자, 그러면 인수분해나 유리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주면 되는데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를 보면 자, 인수분해가 간단하게 되지는 않죠. 자, 그래서 어떤 걸 선택해 줄 거냐면 자, 여기 있는 거를 유리화를 한번 시켜주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유리화를 시켜주면 어떻게 계산해 줄 수 있냐면요. 자, 리미트 자, x가 0으로 갔을 때 자, 이거 일단 식을 그대로 똑같이 쓸게요. x 플러스 1 너무 많이 썼네요. 자, x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쓰고 밑에는 x라고 썼어요. 자, 그러면 분모 분자에다가 같은 값을 곱해줘야 되는데 자, 어떤 값을 곱해줄 거냐면 자, 여기 마이너스 있죠? 자, 마이너스 대신에 플러스를 써서 곱해줄 거예요. 자, x 플러스 1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쓰고 여기도 자, 루트 x 플러스 1 플러스 1이라고 쓸게요. 자, 여기서 이렇게 쓰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상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 중에 자,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라는 거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이거를 써주기 위해서 자, 이런 식으로 곱해준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거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좀 밑에다 쓸까요? 자, 계산하게 되면 리미트 x가 0으로 갔을 때 자, 이거 두 개 계산해 보면 x 플러스 1 쓰고 마이너스 1을 써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분모에 해당되는 부분은 x 루트 x 플러스 1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럼 여기 플러스 1 마이너스 1 사라지게 되고 x만 남죠. 그럼 x와 x가 사라지기 때문에 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부분을 제거해 줬어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한번 계산해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이 식을 다시 쓰게 되면 얻을 수 있는 값은 x가 0으로 갔을 때 루트 x 플러스 1분의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 있는 x에다가 0을 대입해주면 끝나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실제로 0을 대입해오게 되면 2분의 1이 정답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두 개의 내용들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자,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풀이 방법. 자, 여기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부분을 제거해줘서 인수분해나 유리화를 해줘야 된다. 라는 거 하나랑, 그리고 여기 있는 예제 자체도 꼭 별표를 치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럼 여기 있는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 직접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다 풀어봤나요? 자, 자세한 내용들을 생략하고 바로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계산할 때 어떻게 했었냐면, 자, x 플러스 2 있었죠? 자, 위에 거 인수분해하면 먼저 x 써주고 2는 반드시 들어간다 했죠? 그쵸? 없애주기 위해서. 자, 그래서 2 들어가고 마이너스 3 나오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거 식을 다시 쓰게 되면 리미트, 자, x가 마이너스 2로 갈 때, 자, x 플러스 2, 자,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고 여기 x 플러스 2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부분을 없애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결국 남는 것은 뭐냐면, 자, 여기 있는 마이너스 2를 x에다가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5가 정답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쵸? 자, 이 두 번째 내용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내용도 마찬가지로 분모가 0이 되는데, 자, 그래서 이거 계산해주기 위해서 뭐 하기로 했냐면, 자,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자, 모양을 바꿔가지고 x제곱 플러스 5, 여기를 플러스로 바꿔주면 된다 했죠. 자, 그래서 플러스 3을 이렇게 곱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똑같이 곱해줄게요. 자, 그렇게 되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 여기 있는 식을 다시 변형하게 되면, 자, 리미트 x가 2로 갔을 때, 자, 이거 두 개 계산하면 x제곱 플러스 5가 되고, 자, 마이너스 3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9가 되겠죠. 맞나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밑에 거는 x 마이너스 2에다가, 자, 루트 x제곱 플러스 5 플러스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쵸? 자, 그럼 여기 있는 식을 한 번 더 인수분해를 해줘야 돼요. 자, 이 식을 다시 보면 x제곱 마이너스 4니까, 자,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 줄 수 있겠죠? 맞나요? 자, 그럼 궁극적으로 알 수 있는 거는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서로 사라져요. 즉, 분모가 0이 되게끔 했던 이 부분이 사라지기 때문에 계산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식을 다시 한 번만 쓸게요. 자, 리미트 x가 2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자, 여기 x제곱 더하기 5, 자, 여기에 플러스 3을 해주고, 자, 분자는 뭐였었냐면 x 플러스 2였죠. 남는 부분이. 자, 그래서 여기 x에다가 각각 2를 대입해주면 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대입해주면 되겠죠. 맞나요? 자,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자, 4 더하기 5니까 9 더하기 9 루트니까 6분의, 자, 여기 2를 대입해주면 4. 그래서 3분의 2가 정답이 된다는 거 알 수 있겠네요. 됐네요?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문제 푼 것과 비교 한번 해보시고, 자, 다음 내용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내용 같이 보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 거예요. 아까는 0분의 0꼴이었었죠. 자, 이번에는 극한값을 계산했는데 두 개 다 무한대로 가는 경우예요. 대신에 여기서는 보통 x가 한없이 커질 때 그 값이 발산하는 경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경우 계산은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이런 경우는 거의 대부분은 뭘로 써서 계산할 거냐면, 자, 최고차 항에, 자, 최고차 항으로 나눠줄 거예요. 자, 이거는 선생님이 이따 좀 설명하면서 같이 이 예를 통해서 설명해 줄게요. 자, 아무튼 최고차항으로 나눠주는 거로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자, 반대로 이렇게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아니라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 자,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자, 앞으로 이런 경우는 유리화를 통해서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유리화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걸로 한번 예를 통해서 알려주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예는 이 첫 번째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자, 분모 무한대로 가죠. 자, 분자도 무한대로 가죠. 그쵸? 자, 둘 다 한없이 커져요. 자, 그래서 이것을 계산해주기 위해서 최고차항으로 나눠준다 했었죠. 자, 여기서 최고차항은 뭐죠? 최고차항은, 참고로 여기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미안해요. 자, 여기 최고차항은 뭐냐면, 자, 여기 x제곱이 바로 최고차항이에요. 자, 그러면 분모 분자를 최고차항으로 한번 나눠볼게요. 자,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리미트, 자, x가 한없이 커졌을 때, 자, 최고차항으로 다 나눠볼게요. 자, x제곱 마이너스 5가 있고요. 자, 여기도 3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그대로 쓸게요. 자, 그 상태에서 x제곱으로 다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다 나눠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되나요? 자, 그러면 식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식을 정리하게 되면 알 수 있는 거는 리미트, 자, x가 한없이 커졌을 때, 자, 여기 분모는 뭐가 되냐면 1 빼기 x제곱분의 5가 되겠죠.
그쵸? 자, 여기 분자에 해당되는 부분은 계산해주면 3. 자, 그리고 이거 x제곱이랑 x 사라지죠? 자, 이 부분 사라지기 때문에 남는 부분은 뭐가 되냐면, 자, 마이너스 x분의 1 남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x제곱분의 1이 돼요. 맞나요? 자, 그럼 이거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계산해 주게 되면, 자, 선생님이 지난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자, 이렇게 x분의 어떤 상수꼴, 아니면 x제곱분의 상수꼴, 자, 아니면 x2분의 1제곱분의 상수꼴, 자,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으면 이 부분들은 다 사라진다 했었죠. 기억나요? 자, 그래서 다 사라지기 때문에 결국 남는 것은 3이 됩니다. 됐죠? 자, 이런 식으로 푸는 게 바로 첫 번째 풀이 방법이에요. 자, 근데 앞으로 우리는, 자, 이것을 일일이 다 나눠주면서 푸는 게 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는 문제에서는 보통 어떻게 계산하냐면, 자, 분모와 분자를 비교를 해요. 자, 둘 다 차수가 똑같죠? 자, 차수가 같은 경우, 자, 분모 분자의 차수가, 최고차항의 차수가 같은 경우, 최고차항의 개수만 고려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두 개 차수가 같죠? 자, 그러면 최고차항의 개수만 고려해줘서, 자, 여기 앞에 있는 1과 여기 있는 3을 계산해주면 돼요. 그래서 1분의 3을 써서 그냥 3이라고 계산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바로 두 번째 풀이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풀고 싶은 대로 푸시면 되는데, 자, 이런 것들은 많이 연습해본 다음에 두 번째 내용 적용해보시면 아마 쉬울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현재까지 예제 2번에 1번을 봤고요. 이제 바로 예제 2번에 2번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두 번째 문제에 대한 것은 식이 조금 복잡하니까 집중해서 잘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보니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죠. 그쵸? 자, 이런 경우에는 유리화를 통해서 계산해주면 된다고 했었죠? 자, 근데 이거는 풀이 과정을 두 가지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풀이 과정은 어떻게 풀면 되냐면, 자, 이렇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인데, 자, 그럼 유리화 자체를 써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유리화를 이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 분모 분자에 있는 거에서 여기 마이너스 부분에 해당되는 거를 플러스로 바꿔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바꿀 거냐? 자, 리미트, 자,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자, 루트 x제곱 플러스 5x까지를 썼어요. 자, 여기까지 썼어요. 자, 그 상태에서, 자, 뭘 해줄 거냐? 자, 여기 똑같은 값을 곱해줄 거예요. 자, 루트 x제곱 플러스 5x 썼죠? 자, 그 다음에 여기를 플러스로 바꿔서 플러스 x 이렇게 쓰고, 밑에서도 마찬가지로, 자, 루트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x라고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를 그냥 편의상 1이라고 놓을게요. 여기까지 되나요? 자, 그럼 이거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계산하게 되면 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자, 리미트, 자,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자, 여기 밑에 있는 거는 그대로 똑같이 쓸게요. 자, x제곱 플러스 5x 루트를 씌워주고 플러스 x를 썼어요. 다 이렇게 했죠? 자, 그 다음에 이거 계산하게 되면, 자, x제곱 더하기 5x, 그 다음 마이너스 x제곱이 되죠? 자, x제곱 플러스 5x가 되고, 그 다음 여기 마이너스 x 플러스 x 곱해주니까 마이너스 x제곱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두 개가 사라지게 되죠? 그럼 남는 부분은 5x가 남아요. 맞나요? 자, 그러면 이거식 한 번만 더 써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리미트, 자,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루트 x제곱 플러스 5x, 자, 플러스 x분의 5x 이렇게 썼어요. 자, 그러면 이제 최고차항이 똑같아지겠죠? 자, 여기서도 1차고 여기서도 1차가 나와요. 맞네요? 자, 왜 그러냐면 여기 x제곱이죠? 가장 큰 게. 자, 근데 여기 루트가 씌워져 있으니까 2로 나눠주면 1차가 되겠죠? 자, 근데 이게 1차 함수, 1차식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최고차항이 1차랑 같게끔 생각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뭐 해주면 되냐면, 자, 양변을 둘 다 x로 나눠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둘 다 x로 이렇게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식이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자, 여기 이 루트에다가 x분의 1을 안에다 넣어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안에다 넣어주게 되면 이 값은 사실상은 제곱이 돼서 들어가게 되겠죠. 이해돼요? 자, 그래서 이 식을 다시 쓰게 되면, 자, x제곱 플러스 5x라고 주어져 있고, 여기 플러스 x, 자, 위에는 5x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태인데, 자, x로 나눠주기 때문에 여기 x가 돼요. 자, 근데 이 안으로 들어갈 때는 x제곱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이렇게 루트 안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쵸? 한 번만 더 쓸까요? 혹시 모를 수도 있으니까. 자, 얘를 다시 쓰게 되면, 자, 루트 x제곱분의 1이라고 써도 되니까.
그쵸? 대신에 여기서 x값은 양수일 때만이에요. 음수일 때는 식이 살짝 달라지니까 양수일 때만 생각해 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됐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식이 나왔어요. 자, 여기 한 번 더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x랑 x 사라지게 되죠? 여기도 x로 나눠줘야겠죠? 자, 여기도 x랑 x랑 사라져서 1이 되고, 자, 여기는, 자, 한 번만 더 쓸게요.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자, 이제 값이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 분모에 해당되는 부분은 1 플러스 x분의 5가 돼요. 그쵸? 그다음 뒤에 있는 부분은 1 되고, 자, 위에는 5가 남죠. 자, 그러면 여기 x분의 5꼴. 자, 이것은 한없이 작아지는 값이니까 무시해도 되겠네요. 됐나요? 따라서 2분의 5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유, 힘드네요. 됐죠?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는 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자, 두 번째 방법은 어떻게 이용해서 계산해 줄 거냐면 완전제곱식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자, 이것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완전제곱식을 이용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계산해 줄 수 있냐면, 자, 봅시다. 자, 여기 x제곱 더하기 5x죠. 자, 그리고 여기 x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 x제곱 더하기 5x를 완전제곱식 형태로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이거 한 번만 쓸게요. 자, 이렇게 쓰면 어떻게 쓸 거냐면 x제곱 더하기 5x, 여러분들이 이거 만약에 공책에다 쓸 거면 밑에다 써주세요. 공간이 없어서 여기 쓸게요. 자, 이렇게 쓰고 나서 완전제곱식꼴로 바꾸기 위해서 이 x의 반의 제곱을 더해주죠. 그래서 4분의 25 마이너스 4분의 25를 해줄 거예요. 맞나요? 자, 이거를, 자, 여기 있는 거를 이렇게 바꾼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것은 깔끔하게, 자, 완전제곱식꼴로 바꿔줄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렇게 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자, 여기 이 안쪽에 있는 숫자에서 선생님이 지난번 말했을 때, 자, 이런 상수들은 무한대꼴로 봤을 때는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다고 해줬었죠. 맞나요? 자, 그래서 이 값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작은 값이기 때문에 그냥 써줘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무한대로 갔을 때에는. 그쵸? 자, 그래서 이것을 식을 한 번만 더 정리하게 되면, 자, x 플러스 2분의 5에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25가 돼요. 됐나요? 자, 근데 선생님은 이 마이너스 4분의 25를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다고 한번 고려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식이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자, 여기 똑같이 쓰게 되면 x제곱 플러스 5x를 썼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쓰게 되면 마이너스 x를 썼어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식을 바꿀 건데, 자, 여기 4분의 25를 무시한 상태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값을 루트 씌운 거니까 x 플러스 2분의 5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값을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자, 여기를 x 플러스 2분의 5 마이너스 x라고 쓸 거예요. 자, 따라서 여기 두 개가 사라지기 때문에 남는 거는 2분의 5만 남는다. 자, 이런 식으로도 계산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많이 썼던 방법인데요. 자, 이런 식으로도 이용할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고, 대신에 이런 형태로 푸는 방법은, 자, 항상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좀 많이 문제를 풀어보면서 익혀볼 분들은 익혀보길 바라겠습니다. 됐나요? 자, 여기까지 필요한 내용들 정리해보고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 3번을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